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1%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 하락하면서 그렇게 크게 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미국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를 연준이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번 FOMC 회의 때 정말 초강경 매파로 돌아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어떤 뭐 두려움, 걱정스러움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2% 정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FOMC 회의가 열렸는데 굉장히 조금 단호하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도 아직은 모르겠어.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꽤나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좀 해주면서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밀리면서 일단은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장마판에 밀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선물까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점을 깨고 여기 이제 쌍바닥 만들었던 저점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쭉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쌍바닥 만들었던 라인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빡세게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미국 선물이 일단은 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유지하고 만약에 미장 좀 뭐 양봉 마감 이렇게 양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정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겠고 FOMC 회의까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벤트 이제 CPI 남아 있겠죠.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오는 데이터,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릴 확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미국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끝났고 FOMC 회의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CPI, 뭐 PPI, PC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번 주 뭐 저저번 주부터 뭐 계속 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는 스탠스로만 가지 않는다면 시장에 뭐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제가 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말은 했죠. 근데 또 몰라요. 데이터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오면 갑자기 뭐 스탠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시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올해 뭐 올해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금리 인하기 기대감으로 시장이 쭉 오를 때만 해도 6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하고 한 네 번까지는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꺾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놨죠. 그래서 지금 뭐 연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가 뭐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금리 인하가 후퇴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가 바뀌면 그때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라인으로는 여기입니다. 나스닥이 여기 쌍바닥 만들었던 요 구간을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기서 잡아주고 다시 올려주면 뭐 또 어느새 정고점 가고 또 신고가 라인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앞으로 나올 지표를 조금 그 전보다도 또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선물이 좀 오르고 있고 퀄컴이 실적 엔비디아도 시간에서 한 1.5%를 오르고 있고요. 퀄컴이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오면서 한 4% 정도 일단 오르고 있어서 반도체 쪽이 좀 시장을 이끌어 가주면서 만약에 뭐 갭 떴다 밀리지 않고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장도 지금 반도체 쪽이 꽤나 오래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쉬는 동안에 뭐 전력 쪽이랑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전력이랑 뭐 유리기판 이쪽 애들이 강했고 뭐 간헐적으로 어제
오랜만에 뭐 화장품 쪽이 올라오긴 했는데 화장품 쪽은 사실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던 삐아라는 종목이 일단은 좀 신규 상장주인 점도 조금 그렇고 다로 뭐 마녀공장이나 이런 애들도 올라오긴 했는데요. 조금 이렇게 롱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뭐 명동이 예전처럼 다시 외국인으로 북적거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이제 화장품 쪽은 서브 테마 여전히 메인 테마는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메인에 이제 살짝 그래도 껴줄 수도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딱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반기 좀 지나고 이제 뭐 하반기 정도 되면서 반도체 좀 죽고 시장에서 수급 갈 데 없고 뭐 이제 2차 전지도 바닥 찍고 더 이상의 어떤 시장에 뭐 걱정거리들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바닥 찍고 턴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아무튼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좀 뜸하게 하는 이유가 야, 이렇게도 뭔가 시장에 새로운 게 없이, 그러니까 지금 고인물 상태예요. 반도체 말고 사실은 볼 게 없잖아요. 반도체랑 뭐 일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서브 쪽으로 그냥 뭐 우주 항공 쪽은 살짝 튀었다가 뭐 화장품 잠깐 튀었다가 뭐 시세를 좀 유지해주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죽어 있다. 죽은 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려면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좀 빵빵 실려주는 주도주 종목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종목이 되게 좀 전무한 상황이고요. 거래 뭐 많이 터져봤자 뭐 2천억에서 뭐 한 4천억 정도 대장주들이 터지고 있죠. 뭐 한 1조씩 터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줘야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21선에 안착해 있는 그런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21선을 완착을 하고 뭔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그 뜨거운 이슈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뭐 전고점을 다시 보러 가면 거래 대금이 점점 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월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나서요.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이제 10조 언더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한 4월 중순부터는 뭐 7조, 8조, 9조 한번 나왔고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거래 대금이 좀 죽어 있다. 그래서 지수가 21선 위에 있고 그래도 거래 대금이 한 10조는 좀 넘어줘야 시장이 좀 할만하다.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시장이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제약바이오 쪽도 제가 뭐 언급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HLB는 이제 뭐 5월 임상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냐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은데 이제 뭐 큰 어떤 사실은 홀짝 이벤트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큰 홀짝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시세도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HLB는 이제는 조금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주가 위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3천당 제약이나 보시면 여기서 쭉 뽑고 쭉 한번 이제 다시 거의 이제 원위치가 됐죠. 여기가 전고점 이제 신고가 쓰는 자리였고 내용 뭐 이제 재료 내용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여기서 이 저항대를 놓고 10만 뭐 한 8천원, 9천원, 뭐 11만 원 요 정도의 저항대를 놓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U자 형태로 매물을 소화하고 돌아 나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을 좀 넘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뭐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될 부분.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시세 내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시장 분위기 좋아진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한번 움직임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ang학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리가캠바이오 원래 이제 레고캠바이오였죠. 얘도
여기가 이제 뭐 전고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신고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신고가를 한번 뚫어놓고 안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뚫고 한번 밀고 다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여기 이제 종고점은 안착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지금은 3천당 제약 알테오젠 뭐 리가캠바이오 요 정도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HLB가 뭐 안 좋다 하락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마음 편히 들고 있기엔 좀 힘든 종목이 아닌가. 주가 위치도 너무 높고 얘 또 종특이 있잖아요. 한 번씩 막 이런 식으로 툼에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마음 편히 들고 좀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멘트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또 반도체죠. 그래서 오늘 혹시 뭐 미장이 뭐 갭 뜨고 죽지 않고 잘 뭐 양봉 마감을 해주고 뭐 퀄컴이랑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AI 쪽에서 그 장을 이끌어간 모습이 나오면 내일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도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플레이하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보시면 여기 전고점을 살짝 한번 돌파시켜 놓고 안착은 못하고 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새 또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완벽하게 이제 안착하는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양봉 하나만 뽑아주면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 정도 이렇게밖에 좀 없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참 좀 올라와야 다시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뭐 그러니까 테마단에서는 데이터 센터랑 유리기판 지금은 요 정도만 좀 강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력 쪽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건 대원전선 형제들이죠. 오늘 대원전선 우선주가 5일선 찍고 시간에까지 한 6%까지 올랐다가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뭐 유리기판이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왜냐면은 YC캠이 원래는 이제 유리기판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날 상승할 때는 EUV 뉴스로 상승을 해가지고요. 딱 유리기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YC캠이 지금 시간에 오르는데 다른 유리기판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YC캠이 이제는 유리기판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개별 재료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원전선이 한 6%까지 올랐다가 이제 점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4.5%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선 쪽은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대원전선 우선주는 이제 위험 딱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 보고 그런 와중에 대원전선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자기만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혹시 뭐 재룡전기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이제 1파, 2파, 3파의 오버슈팅 라인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얘도 뭐 조금만 오르면 또 신고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좋게 보고 사마정님 좀 부담스럽고 가온전선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한두 번 멘트 드렸었죠. 가온전선이 뽑고 괜찮은 눌림 구간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왜냐면 얘도 여기가 이제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2007년 8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 5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52,000원을 한번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조금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못 들었던 이 거의 뭐 몇 년 만일까요? 이게 뭐 15, 17년 만에 뚫어주는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가온전선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테마에 대한 뭐 이제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죽어버리면은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YC캠이 오늘 시간에서 여기 전고점을 넘기면서 마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뭐 개빵 뜨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또 좀 있겠죠. 얘도 뭐 신고가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서 보내버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미 시세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뭐 또 음봉 맞을 수 있어서 따라 붙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YC캠이 가면서 유리기판 다른 애들 있죠. 일단 뭐 필옵틱스도 차트상은 나쁘지 않거든요. 한 번 정도는 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뽑아줄 만한 자리인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전력 쪽이랑 유리기판 쪽이랑 살짝 시속 게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오르는 날은 얘가 조금 쉬고, 얘가 오르는 날은 얘가 조금 쉬고,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유리기판이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삼성전기랑 유리기판 동맹 뉴스로 뭐 좀 시세 냈다가 죽고 다시 또 시간에서 시세 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캠트로닉스인데요. 얘도 여기가 이제 신고가거든요. 34,100원.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 항공 쪽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미스 나오면서 음봉이 좀 길게 투매가 나왔다가 오늘 일단은 다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최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덩치 큰 애들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요런, 애들보다는, 좀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왜냐면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뭐, 한국의 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슈로 뭐, 움직임이 좀, 테마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AP위성, 뭐 세트렉 아이, 뭐 컨택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셔야 저도 힘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